미전역에서 아시안을 겨냥한 증오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뉴욕과 샌프란시스코 등 대도시의 증가세가 심상치 않아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국 대학 입학 자격 시험 SAT가 온라인으로 치러집니다. 해외에선 내년부터, 미국에서는 오는 2024년부터 디지털 응시가 가능합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코로나19 유급병가 제도가 재도입될 전망입니다. 법안이 최종 통과될 경우 유급병가는 오는 9월 30일까지 연장되며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의료기관 운영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입원 환자들이 구급차 안에서 대기하는 시간도 늘고 있어 환자 치료를 위한 골든타임까지 위협받고 있습니다. 그곳은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납니다. 때론 극적인 방식으로 자신을 드러내기도 하고 세상을 보는 우리의 시선을 끊임없이 바꾸며 내면 깊숙이 잠자고 있던 진정한 우리를 깨어나게 합니다. 아직 발견되지 않은 경이로움으로 가득한 곳. 야마가 리조트 앤 카시노 SM 매뉴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5일 첫 소식입니다. 아시안 증오범죄 증가세가 여전히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뉴욕과 샌프란시스코 등 대도시 곳곳에 증오범죄 증가율이 두드러졌는데요. 폭력의 강도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어 이를 멈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재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상반기 미전역에서 발생한 아시아계 대상 혐오 범죄는 모두 95건. 1년 전 같은 기간 36건에서 164% 가까이 급증한 겁니다. 사건 급증은 특히 대도시에서 두드러졌습니다. And I am heartbroken. I'm frustrated. I'm embarrassed. I'm angry. 샌프란시스코의 경우 아시안 증오 범죄가 지난해 60건 발생해 전년 8건보다 무려 567% 증가했습니다. We had 8 in 2019, we had 9 in 2020, and we had 60 in 2021. That is significant. 특히 이 중 절반의 사건이 동일범의 소행으로 밝혀졌습니다. 뉴욕시의 아시안 증오범죄 증가세 역시 우려스럽습니다. 뉴욕 경찰국이 발표한 증오범죄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아시안 대상 증오범죄가 히스패닉 대상 증오범죄에 이어 가장 큰 폭의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133건이 발생해 전년보다 343% 급증했습니다. 혐오범죄의 강도도 날이 갈수록 점차 심해지고 있어 근절을 촉구하는 목소리는 여전합니다. We have to go out and get people aware. We have to get the people in power to commit resources and funding. And we got to get the law enforcement folks sensitized to this problem. 아시아계가 증오범죄를 좀처럼 신고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피해 사례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각 사법기관은 증오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마련하고 신고 절차를 다수의 언어로 제공하는 등 다양한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재훈입니다. 미국 대학 입학 자격 시험인 SAT가 내년부터 디지털 형식으로 변경됩니다. SAT 시험을 주관하는 칼리지 보드는 각 대학이 점차 SAT 성적을 입학 전형에서 제외하는 등 팬데믹 기간 입학 조건이 크게 달라졌다며 시험을 컴퓨터로 치르는 디지털 방식으로 바꿀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학생들은 감독관이 있는 시험장에서 개인 노트북이나 태블릿 PC로 시험을 치르게 되며 시험 기간도 기존의 3시간에서 2시간으로 단축됩니다. 또 노트북이나 태블릿 PC가 없는 학생은 주최 측에서 빌려주는 디지털 기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응시는 내년부터 해외에서 SAT 시험을 치른 학생들에게 적용되고 미국에서는 오는 2024년부터 시작됩니다. LA시가 팬데믹으로 인한 학업 손실 회복을 위해 과외 활동을 하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유급 과외 프로그램을 실시합니다.
에리카 세티 LA 시장은 2020-21 학년도 성적이 크게 떨어졌거나 출석을 자주 하지 못한 학생들에게 고등학생들이 과외를 유급으로 해주는 새로운 프로그램인 스튜던트 투 스튜던트 석세스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고등학생은 형제나 다른 저학년 학생에게 과외를 해주는 등 최대 120시간까지 근무 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이 되는 고등학생은 25살 미만 학생으로 LA시에 거주하고 LA 통합교육구 소속 학교에 재학 중이어야 하며 취업에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한편 시 당국은 내일과 모레 각각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줌 화상회의를 통해 프로그램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재외 국민이 가장 많이 사는 LA 총영사관 관할 지역에 투표소 한 곳이 추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LA 총영사관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 투표소 추가 설치에 관한 제4차 회의를 실시한 결과 재외 국민 수와 신고, 신청인 수, 해당 지역과 공간과의 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애리조나주 마리코파 카운티에 추가 투표소를 설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25일부터 27일까지 3일 동안 마리코파 카운티 소재 아시아나 마켓 1층에서 재외선거를 위한 추가 투표소를 설치해 운영할 예정입니다. 김범진 재외선관위원장은 오는 29일부터 2월 2일까지 재외선거인 명부 등 열람 기간 동안 홈페이지를 통해 등재 여부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LA 총영사관에 따르면 오는 11일 기준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이나 국외 부재자 신고자는 1,780명으로 집계됐으며 이는 추정 선거인 수 대비 5.84%의 신고 신청률에 달합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유급 병가 제도가 부활될 전망입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와 주의원들은 오는 9월 30일까지 직원들에게 코로나19 유급 병가를 제공하도록 한 프레임워크에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26명 이상의 직원을 둔 모든 비즈니스들은 오는 9월 30일까지 기존 유급 병가 외에 80시간의 코로나 병가를 인정해야 합니다. 이 제도는 본인이 아프거나 아픈 가족을 돌봐야 하는 풀타임 근로자에게 고용주가 추가로 40시간의 병가를 제공해야 하며 추가 유급 병가를 받기 위해서는 양성 확인서 제출이 요구됩니다. 합의안에 따라 코로나19 유급 병가는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될 예정이며 시급한 법안인 만큼 패스트트랙 절차로 진행돼 몇 주 안으로 확정될 전망입니다. 오미크론 변이의 하위 변종인 스텔스 오미크론 변이 감염 사례가 캘리포니아주에서도 발견됐습니다. 보건당국은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라라 카운티 지역에서 2건의 스텔스 오미크론 변이 사례가 확인됐으며 주 전역에 최소 11건의 감염 사례가 발생했다고 전했습니다. 모니카 간디 UC 샌프란시스코 감염병 전문의는 스텔스 오미크론 변이의 위험도는 원래 오미크론 변이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기존 백신의 예방 효과가 유효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스텔스 오미크론은 일부 특정 유전자 결함으로 기존 PCR 검사에서 다른 변이와 구별이 잘 되지 않는다는 것이 특징이며 유럽을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앞서 어제 워싱턴주에서도 스텔스 오미크론 변이 사례 2건이 보고됐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 급증으로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의료기관 운영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구급차로 도착한 응급 환자 중에 일부는 수시간 대기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일부 응급실은 한 명의 여유도 없이 만실이고 병원 인력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홍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구급차가 응급 환자를 병원에 인계할 때까지 평균적으로 소요되는 시간은 30분.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이 시간은 6배 늘었습니다. To go to the hospital, drop off their patient, and be back in service after doing their paperwork and cleaning in less than 30 minutes. So since COVID, we're seeing time sometimes as much as 2 or 3 hours. 오미크론 변이가 급속도로 확산하면서 병원은 만실인 경우가 많아졌고 코로나19에 감염된 직원들이 늘어난 데 따른 의료 인력 부족이 주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악한소 응급구조대 연합은 환자 이송 난관을 돌파하기 위해 지난해 1월 구조요원들이 대기 시간을 보고할 수 있는 앱을 출시했습니다. 미리 대기 시간을 파악해 더 효율적인 환자 이송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They can easily report back on a per case basis what their wall time, what their delay was, and some of the possible reasons. If we can recommend an alternate destination to our patient and take the burden off of that facility, that's what we want to try to do. 의료계에선 응급 환자 이송 지연 상황이 환자 치료를 위한 골든타임을 위협하고 자력으로 호흡할 수 없는 환자에게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대 80만 명 선까지 올라갔던 미국의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가 60만 명대로 내려왔고 7일간 하루 평균 입원 환자도 감소하면서 안정세에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최악의 시나리오가 닥쳐올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홍지연입니다. 네바다주의 한 공장에서 다이너마이트를 훔쳐 숨기려다 적발된 한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경찰 당국은 지난 4일 다수의 폭발 장치를 훔쳐 호텔에 보관을 시도한 캘리포니아주 맨하탄 비치 출신의 38살 에반 애킨슨을 라스베가스 인근 핸더슨 지역에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애킨슨은 미네랄 카운티 호손 지역의 한 공장에서 다이너마이트와 폭발성 부스터 등 다양한 폭발 장치를 훔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남성은 자신의 트럭에서 호텔 방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적발됐으며 이로 인해 해당 호텔 투숙객과 직원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어제 법원에 출석한 애킨슨은 이번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지만 유죄가 확정될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미군 8,500명의 동유럽 파병 준비 명령을 내린 미국이 러시아를 향한 경제 제재에도 착수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푸틴 개인에 대한 경제 제재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수진 특파원입니다. 미국이 경제 제재를 언급하며 러시아에 대한 압박에 나섰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워싱턴 DC의 한 상점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푸틴 개인에 대한 제재도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Do you ever see yourself personally sanctioning him if he did invade Ukraine? Yes, You would? I would see that. 미국은 유럽에 대한 에너지 공급 대책 논의에도 착수했습니다. 러시아와 서방의 충돌이 현실로 다가올 경우 러시아가 에너지를 무기로 나토 동맹국들을 압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독일은 러시아의 천연가스 수입의 40%를 의존하고 있고 러시아 제재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백악관 고위 당국자는 오늘 전화브리핑에서 아프리카와 중동, 미국 등 러시아 이외 지역에서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천연가스 물량을 파악 중이라고 밝혔는데 독일과 러시아를 잇는 가스관 폐쇄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전쟁 준비 작업도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앞서 미군 8,500명에 대해 파병 대기 명령을 내렸고 바이든 대통령은 곧 이 중 일부가 이동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을 러시아의 침공이 임박했다면서 외교적 해결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I think when we said it was imminent, it remains imminent. But again, we can't make a prediction of what decision President Putin will make. We're still engaged in diplomatic discussions and negotiations. 러시아는 미군 배치 명령의 긴장 고조 행동이라며 반발했습니다. 동시에 우크라이나와 인접한 지역에서 대규모 군사 훈련에 돌입했습니다. 외교부는 수도 키예프를 비롯해 우크라이나 15개 지역의 여행 경보를 3단계인 출국 권고로 상향 조정하고 교민들에게 가급적 빨리 안전 지역으로 출국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수진입니다. 뉴욕시에서 총기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자 뉴욕시장이 경찰력 강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에릭 애담스 시장은 총기 폭력이 도시를 위협하는 공중보건 위기라며 사복경찰 400여 명으로 구성된 이웃 안전팀을 시 곳곳에 투입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웃 안전팀은 총기 폭력을 비롯한 폭력 범죄의 80%가 집중되는 30개 관할구역 곳곳에 향후 3주 내로 배치될 전망입니다. 이와 함께 대중교통 등 공공장소에서 시민들을 위협하는 노숙자와 정신 이상자 관리를 위해 삶의 질 태스크포스도 별도로 구축됩니다.
앞서 지난해 빌 더블라지오 시장 시절 미 전역으로 확산한 흑인 사망 시위대의 핵심 요구사항인 경찰 개혁이 일부 수용되면서 시 당국이 600명 규모의 사복 경찰팀을 전격 해체한 바 있습니다. 미국의 고용 시장이 아직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지 않고 있지만 일부 주는 코로나 사태로 손실된 일자리를 모두 복구했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유타와 아이다호주에 이어 텍사스와 애리조나주 등이 상당수의 일자리를 추가하면서 팬데믹의 손실을 모두 없앤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캘리포니아와 뉴욕주는 각각 코로나 발생 직전 고용률의 70%와 60%까지 회복됐습니다. 특히 하와이와 와이오밍주를 제외한 거의 모든 주가 팬데믹으로 사라진 일자리 절반 정도를 회복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지난해 11월 미국에서 창출된 일자리는 총 24만 9천 개로 집계됐지만 이는 오미크론 영향이 본격화하기 전에 집계된 것이어서 향후 변이 바이러스가 크게 확산할 경우 고용 회복에 더 큰 차질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올해 한국 경제가 3%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석 달 전보다 하향 조정된 건데 오미크론 확산으로 세계 경제 성장이 둔화된 가운데 상대적으로 양호한 상황인 걸로 평가됐습니다. 서상현 기자입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올해 한국 경제가 3%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전망치 3.3%보다 하향 조정된 겁니다. IMF는 올해 세계 경제도 4.4% 성장할 것이라며 전망치를 0.5%포인트 낮췄습니다. 오미크론 변이의 전 세계적 확산과 예상보다 높은 인플레이션이 경제 회복에 발목을 잡았습니다. The Omicron variant has led to renewed mobility restrictions in many countries and increased labor shortages. Supply disruptions still weigh on activity and are contributing to higher inflation. 미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4%로 1.2%포인트 떨어졌고 중국 성장률도 0.8%포인트 하락한 4.8%로 예상됐습니다. 상대적으로 적은 하향 조정폭에 대해 IMF는 한국은 단기적으로 코로나19 극복과 경기 회복을 달성했고 중장기적 구조개혁 측면에서도 전 세계적 모범 국가라고 평가했다고 기획재정부는 전했습니다. 또 IMF는 한국 정부가 시적절한 재정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14조 원 규모 추경안으로 소상공인의 피해를 지원한 것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이날 뉴욕 증시는 연준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 회의를 기다리며 하락 출발했고 전날 크게 떨어졌던 유럽 증시는 소폭 반등했습니다. MBC 뉴스 서상현입니다. 현대자동차 아이오닉5와 기아자동차의 EV6가 올해 최고의 차로 선정됐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전 세계 신차를 대상으로 자동차 디자이너와 엔지니어 등 전문 심사위원단의 평가를 거친 결과 2021, 2022 올해 최고의 차로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이번 수상을 통해 아이오닉5가 세계 최고 수준의 전기차일 뿐만 아니라 현대차가 올바른 전기화 전략으로 가고 있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전달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올해 최고의 차 후보에는 아우디 이트론과 포르쉐 타이칸, 토요타 야리스, 폭스바겐, 폴로 등이 올라 경쟁했습니다. 그곳은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납니다. 때론 극적인 방식으로 자신을 드러내기도 하고 세상을 보는 우리의 시선을 끊임없이 바꾸며 내면 깊숙이 잠자고 있던 진정한 우리를 깨어나게 합니다. 아직 발견되지 않은 경이로움으로 가득한 곳. 야마바 리조트 앤 카시노 SM 매뉴얼. 경기도를 순회하고 있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농어촌 기본소득 100만 원 공약 등을 제시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국내 이주민을 위한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조명아 기자입니다. 겨울비 속에서도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경기도 순회를 이어갔습니다.
경기 북동부 6개 시군을 방문한 이 후보는 계곡 정비 사업이나 경기 북부 SOC 투자 같은 경기도지사 시절 성과를 내세우며 접경 지역 표심에 호소했습니다. 북부 지역은 대한민국 안보를 위해서 지금까지 오랜 세월 희생을 치러왔기 때문에 상응하는 지원을 반드시 하겠습니다, 여러분. 전날 가족사를 언급하며 눈물을 흘렸던 이 후보는 울었더니 속이 시원하다며 이제는 국민들이 울지 않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제가 오로지 우리 국민들께서 우시지 않도록, 정말 세상살이가 너무 힘들어서 내가 세상 떠나버려야지 이런 마음 들지 않도록 저희도 바뀌겠습니다. 경기 지역을 돌며 연일 쇄신 의지를 밝힌 이 후보는 농업 공약과 지자체별 세부 공약도 제시했습니다. 지역에 따라 1인당 연간 최대 100만 원의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태양광 풍력으로 돈을 버는 에너지마을 조성과 유전자 변형식품 완전 표시제 등을 약속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이주민단체와 간담회에 참석해 소수자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이주민 없이 돌아가기가 좀 어려운 사회가 됐는데 노동이 됐거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여전히 보장되지 않고 있는 이 상황을. 심 후보는 대선 후보 양자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에 신문기일에 참석해 명백한 차별 토론이자 양당 담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MBC 뉴스 조명아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탈원전 정책을 백지화해 원전 비중을 확대하고 탈석탄으로 미세먼지를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신년 회견에서 윤 후보를 견제했습니다. 김정인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미세먼지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탈원전 정책을 백지화하고 탈석탄 가속화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원전 가동을 다시 확대하고 재생에너지 비중도 늘리는 방법으로 화석연료 발전 비중을 60%대에서 40%대로 줄이겠다는 겁니다. 저는 임기 중 침묵의 살인자라 불리는 미세먼지를 30% 이상 감축하여 국민 건강을 지키겠습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상당 부분이 중국에서 온다는 지적에 대해선 중국발 미세먼지 유입을 막는 기술은 아직 없다며 그래서 학교나 요양병원에 공기정화시설을 설치하는 게 우선이라고 답했습니다. 체육인 행사에선 단일화 가능성이 거론되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 마주치기도 했습니다. 한때 양측의 단일화 토론회가 열릴 거란 보도도 나왔지만 윤 후보는 자신과 무관한 일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순수한 개인적인 의견은 아마 얘기하실 거고 우리 당의 입장이나 천대본의 입장이나 저와는 무관하다는 것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철수 후보 측도 토론 불참 방침을 밝히며 단일화는 물밑 접촉조차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야당 후보 중 누가 더 좋은 정권 교체를 해낼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반사 이익에 기댄 닥치고 정권 교체는 위험합니다. 신년 회견에 나선 안 후보는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과 함께 대통령 업무는 광화문 정부종합청사에서 보고 청와대 비서실을 축소하는 국정 운영 방향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김정인입니다. 베이징 올림픽 개막을 열흘 앞두고 한국에서는 선수단 결단식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참석자 중 코로나19 양성 통보를 받은 사람이 나와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명진 기자입니다. 베이징 겨울올림픽 선수단 결단식. 선수 32명과 지도자 14명 등 선수단 46명이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국민 의례가 진행되던 도중 참석자 1명에게 코로나19 양성이란 통보가 전달됐습니다. 양성 통보를 받은 인원은 선수단이 아닌 체육회 관계자로 베이징 올림픽 출국을 앞두고 PCR 검사를 받았습니다. 일단은 양성이 나와서 이제 그거를 통보받고 결단식 7가 나올 때쯤 이제 바로 퇴실을 했고 치료시설 아닌 것 같고 일단 자택으로 가서 이제 일단 행사장에서는 이탈을 한 거죠. 바로. 단체로 버스를 타고 진천 선수촌으로 이동 중이던 선수단은 해당 사실을 전달받고 비상이 걸렸습니다. 전원이 곧장 진천군 내 의료기관으로 이동해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선수촌 각자 숙소에서 격리할 예정입니다. 단체로 진천
병원으로 지금 이동 중이래요. 검사 결과 나올 때까지 대기하라고 했다는데 문제는 선수 안으로 들어가면 안에 선수들이 너무 많아서. 체육회에 따르면 양성 통보를 받은 참석자는 백신 3차 접종까지 모두 마친 상태며 최종 확진 판정 여부는 오전 밝혀질 예정입니다. 만약 우리 선수단에서 확진자가 나올 경우 베이징 올림픽 출전이 불발될 수도 있는 등 중대한 차질을 피할 수 없을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명재입니다. 오미크론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 중인 가운데 유럽 국가들이 엇갈린 대응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정점이 지났다고 판단한 영국은 사실상 모든 방역 규제를 폐지하기로 했지만 반대로 프랑스는 백신 패스를 도입하는 등 방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신정연 기자입니다. 프랑스 파리의 한 레스토랑. 손님들이 QR코드 형태의 백신 증명서를 점원에게 내보입니다. 현지 시간 24일부터 16세 이상을 대상으로 백신 패스 제도가 시행됐습니다. 지금까지는 24시간 안에 받은 코로나19 음성 증명서가 있으면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백신을 맞아야만 가능합니다. 백신 미접종자는 버스와 기차, 비행기 등 대중교통도 긴급한 사유가 아니면 못합니다. 하루 평균 6만 명대였던 확진자가 한 달 사이 6배나 증가해 36만 명을 넘자 반대 여론에도 강력한 규제를 도입한 겁니다. Ça rentre dans l'optimisation de la santé. On veut être dans un endroit où on est sûr au niveau santé. 오미크론 확산세에 시달리는 독일도 이번 주 백신 접종 의무화를 결정하고 이탈리아는 다음 달부터 필수 시설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백신 패스 적용을 확대합니다. 하지만 영국은 정반대의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는 27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와 백신 패스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또 다음 달 11일부터 백신을 2번 맞은 사람들은 영국에 들어올 때 코로나 검사와 자가격리를 모두 면제해 줍니다. 이달 초 확진자가 하루 평균 18만여 명에서 절반으로 줄어들자 코로나 확산세가 정점을 찍었다고 판단한 겁니다. You can see the figures are starting to get better. So what we're doing on travel to show that this country is open for business, open for travelers. 스페인도 코로나19를 독감 같은 풍토병으로 다루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그러나 세계보건기구 WHO는 전 세계에서 3초마다 100명씩 코로나에 걸리고 12초마다 1명씩 숨지고 있다며 코로나 사태가 머지않아 끝날 수 있다는 장밋빛 전망은 시기상조라고 경고했습니다. MBC 뉴스 신정연입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일본에서는 하루 확진자가 6만 명대를 돌파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NHK에 따르면 25일 오후 7시까지 일본 내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만 2천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하루 신규 확진자가 320명으로 불과했던 한 달 전과 비교하면 무려 200배나 급증한 것입니다. 최근 일본 내 폭발적인 확산 추세는 델타 변이보다 2배 이상 높은 오미크론 변이의 전파력이 주된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수도 도쿄에서 실시한 검사에 따르면 확진자의 약 99%가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한 기자의 질문에 혼잣말하듯 욕설을 내뱉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현지 시간 24일 백악관에서 서민 물가 대책 관련 기자회견이 끝난 직후 한 기자가 대통령에게 중간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이 정치적으로 문제라고 보느냐고 묻자 바이든 대통령은 민감한 질문을 던진 기자를 겨냥해 멍청한 자식이라며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해당 발언이 논란이 되자 바이든 대통령은 기자에게 연락해 개인적인 감정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고 합니다. 바다 위에 떠 있는 보트 한 척에 수많은 인파가 북적이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25일 북아프리카에서 지중해를 건너 이탈리아로 향하던 수백 명의 이주민이 탑승한 보트가 해상에서 표류하다 구조됐습니다. 이탈리아 해안경비대는 작은 배에 280여 명의 이주민이 탑승해 있었으며 승선자 가운데 7명이 심각한 저체온증으로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가짜 코로나19 백신 패스와 음성 증명서를 천여 명에게 판매한 일당이 경찰의 덜미를 붙잡혔습니다.
스페인에서 발생한 일인데요. 최근 스페인 경찰은 유럽 회원국에서 사용 가능한 백신 패스를 위조한 혐의로 7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고객의 수입에 따라 가격을 다르게 책정해 백신 패스는 한화로 최대 135만 원, 음성 증명서는 약 6만 원대에 판매했다고 합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투데이 이슈톡입니다.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앞둔 중국에서 과도한 방역 사례가 누리꾼 사이에 논란인데요. 첫 번째 키워드는 마늘까지 코로나 검사, 중국의 황당 방역입니다. 방역복을 입은 사람이 무릎까지 다 자란 마늘잎에 면봉을 쓱쓱 문지르는데요. 중국 허난성의 한 방역 관계자가 마늘의 모종까지 핵산 검사를 한 겁니다. 중국 신경보가 전한 건데요. 허난성은 중국 최대 규모 마늘 산지인데 코로나19 확산에 소비자들이 감염 가능성을 우려해 마늘 구매를 꺼리자 당국이 안전성을 입증하겠다며 이런 총극이 벌어진 겁니다. SNS에서도 지나치다는 반응인데요. 한 누리꾼은 중국 내 코로나 확산으로 핵산 검사 수요가 폭증한 상황에서 이번 조치는 신중함을 넘어 황당하다는 댓글을 남겼습니다. 실제 베이징 등 대도시에서는 설날인 춘제 기간에 고향에 가기 위해 코로나 음성 확인서를 받으려는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다고 하네요. 승용차 한 대가 겨우 지나갈 좁은 절벽도로에서 유턴을 시도한 운전자가 있다는데요.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낭떠러지에서 유턴, 이 구역 운전의 달인입니다. 자, 이게 가능하다고요? 아슬아슬 승용차 한 대가 좁은 절벽도로에서 고기의 유턴을 시도합니다. 마치 식은죽 먹기라는 듯 익숙한 솜씨로 운전 실력을 발휘하는 운전자. 식은땀 나는 순간도 있었지만 약 20여 차례 앞뒤로 왔다 갔다 하더니 성공! 지난해 말 홍콩 출신 운전자가 촬영한 것이라고 영국 데일리 메일이 전했는데요. 이 영상에 비밀이 있습니다. 알고 보니 절벽 아래 또 다른 길이 존재하고 있었는데요. 그래도 이만하면 이 구역 운전왕이라고 불러도 되겠죠? 호랑이 해를 맞아서 많은 기업이 이른바 띠 마케팅으로 소비자의 관심을 끌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한 호텔은 호랑이가 보이는 객실을 만들었다는데요.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호랑이 보며 하룻밤 동물복지 논란입니다. 방문을 열고 들어가자 유리창 너머로 진짜 호랑이가 어슬렁어슬렁 돌아다니는데요. 중국 장쑤성 난퉁시 한 사파리 공원이 호랑이 해를 맞아 공원 내 호텔과 함께 특별한 체험 공간을 만든 겁니다. 투명 유리창을 사이에 두고 투숙객이 호랑이를 보며 잠들 수 있게 한 이른바 호랑이 전망 객실. 원래 벵골 호랑이 전시장이었던 곳을 관광객이 묵을 수 있는 객실로 고쳤습니다. 꿀잠이 가능하긴 한가 싶은데 호텔 측은 방탄 유리를 사용해 객실을 보호한다는 설명인데요. 하지만 현지에서는 안전 우려와 함께 동물복지 문제가 논란이 됐습니다. 중국 동물원이 야생동물 관람 호텔을 만든 건 이번만이 아닌데요. 지난해 헤이롱장성 한 동물원도 세계 최초의 북극곰 호텔을 개장했다가 여러 동물단체로부터 공분을 샀습니다. 그룹 방탄소년단의 멤버 정국이 말한 대로 미국의 한 유명 멕시칸 음식 체인점이 SNS 계정 이름까지 바꿔서 화제인데요. 네 번째 키워드입니다. BTS가 말한 대로 이제부터 치콜레입니다. 뭐 어떻게 먹는 거야 이거? 치콜렛? 뭐 치콜렛? 자, 얼마 전 BTS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건데요. 멤버 정국이 처음 접해본 듯 치폴레 음식을 치콜레라고 잘못 발음하는 장면입니다. 배달 음식을 먹다가 탁 뱉은 한마디가 누리꾼 사이에 화제가 되자 미국 유명 멕시칸 음식점이 이를 놓치지 않고 마케팅에 활용했는데요. 아예 트위터 계정명을 치폴레에서 치콜레로 바꾸면서 정국이 치콜레라고 말하면 치콜레라고 쓴 팬의 게시글도 리트윗했습니다. 미국 음식 업체들의 BTS 마케팅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맥도날드는 지난해 2월 전 세계 50여 개국에서 BTS 세트 메뉴를 출시해 매출 급증 효과를 톡톡히 봤습니다. 영하 50도에 육박하는 강추위를 뚫고 달리는 모습 상상이 되시나요? 혹한의 날씨에 맞서 자신의 한계에 도전한 사람들이 포착됐습니다. 다섯 번째 키워드입니다. 영하 53도 강추위의 마라톤입니다. 겨울왕국을 방불케 하는 눈밭에서 얼굴에 하얀 얼음이 맺힌 채 달리는 참가자들.
숨을 헐떡일 때마다 이들의 입에선 입김이 피어오르는 게 화면만 봐도 한기가 전해지죠. 지난 22일 영하 53도 강추위 속에 러시아 시베리아 오미야콘 지역에서 세계에서 가장 추운 국제 마라톤 대회가 열렸습니다. 올해 세 번째로 열린 이번 대회에는 남녀 풀코스와 하프코스로 나뉘어서 경기가 진행됐는데요. 아랍에미리트, 미국 등 전 세계 각국에서 모인 65명의 남녀 주자가 자신의 한계를 시험했습니다. 사람이 거주하는 곳 중에 가장 춥다고 알려진 오미야콘은 지난 1933년에는 영하 67도까지 내려간 적이 있고요. 겨울 기온은 영하 50도 안팎이어서 이 정도면 현지 주민들에겐 나들이 할 날씨라고 하네요. 투데이 이슈 톡이었습니다. 이상으로 1월 25일 화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